중국과 러시아 국경 평원할 것으로 보인 이 지역에 군사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중국 지역을 유린한 이들은 유히 국경지대를 빠져나갔다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 러시아군의 침입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가 군대를 뒤로 돌려 중국을 타격한 상황. 대체 어떻게?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군사를 빼내 중국을 공격한 것일까요? 러시아의 급습에 당한 중국의 반응과 숨가쁘게 흘러가는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해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리틀 그림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기 전 정체를 알 수 없는 복장을 입은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014년 크림 반도 합병 때도 모습을 드러낸 이들은 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에도 모습을 보이며 작전을 수행했는데요. 영국 타임스가 리틀 그린맨으로 지칭한 이들의 정체에 많은 이들이 궁금증을 가졌습니다. 결국 이들 리틀 그린맨들의 정체가 러시아군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비밀리에 이들은 휘장이나 계급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작전을 펼친 것이 알려졌죠. 이들은 우크라이나 지역의 침투 주요 관공서를 점령하거나 우크라이나 정부에 대항하는 칠러 시위를 이끌며 내부 우크라이나 분열을 획책했습니다. 전쟁이 본격적으로 전개된 이후 이들은 자취를 감췄고 이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러시아 군인들이 진격하면서 푸틴이 공언한 리틀 그림엔 러시아군의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는데요. 사라진 줄 알았던 이들이 모습을 다시 드러냈습니다. 이들이 모습을 드러낸 곳은 중국 러시아 국경지대인 바이우서. 러시아 5호는 다만스키 솜이라고 부르는 장소에 리틀 그린맨들이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인 이들은 전바오 섬에 수상한 표식을 남겼다고 하죠. 중국에서는 이들의 움직임을 뒤늦게 알았다고 하는데요. 국경지대에 위치한 이곳에 러시아군이 움직일 리 없다는 생각과 우크라이나에 전력을 쏟고 있는 러시아가 이 지역까지 이동할 것이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중국 현지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 사실은 중국 당국의 정보 통제로 자료가 소실되는 등 중국은 러시아의 침입 사실을 감추는 상황. 하지만 실제로 시진핑 정부는 갑작스러운 러시아의 공격에 당황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왕이 외교부장은 비공식 석상에서 러시아군이 먼저 중국을 침범했다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낚였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나 리틀 그린맨으로 위장한 존재였고 이들 조직 흔적에선 어떠한 국적을 유추할 수 없었기에 중국 정부는 고심에 빠지게 되었죠. 우크라이나 사태를 본 다른 조직이 리틀 그린맨 흉내낼 수 있게 함부로 이들을 러시아군으로 단정짓고 군사 행동에 나서기도 힘든 입장. 그러나 많은 중국의 군사 관계자들은 비밀스러운 위장을 하는 문서들이 좀 방송의 모습을 드러냈고 특정 표시를 남긴 곳에서 이들이 러시아군이라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과거 이 지역은 러시아와 중국이 영토 분쟁으로 부딪힌 곳으로 이곳에서 러시아와 중국군이 직접적으로 유혈 사태를 빚었기에 러시아 군대라는 추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곳이죠. 그런데 어떻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뒤로하고 중국 국경지대에 무장 군인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일까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살펴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한국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고 이를 실천에 옮기려고 하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정보수장인 기리로 보다노프 국방정보국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푸틴 대통령의 야욕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역제압 대신 푸틴이 다른 형태로 전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 낌새를 눈치채했다고 폭로했는데요. 이미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을 점령한 러시아가 이 지역에 괴뢰정부를 세우고 러시아의 손에 넣으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남아있는 남한, 북한과 같이 현재의 점령 지역을 별도의 국가로 지정해 우크라이나를 분단 국가로 만들겠다는 의도죠. 실제로 푸틴 대통령은
동부 돈바스 지역의 자칭 루한스크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승인했고 형식상으로 이 지역에는 독립국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푸틴은 이 지역을 발판 삼아 우크라이나 전역을 먹으려고 했지만 강한 저항에 부딪히며 결국 플랜 B로 들어간 것이죠. 현재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은 칠러 성향 주민들이 많은 곳. 러시아의 주장이 먹힐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럽과 미국,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속셈을 눈치채고 절대 분단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그러나 최근 전쟁이 장기화되고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되자 대립관계였던 나라들 사이에서 기묘한 흐름이 보였죠. 우크라이나 잘렌스키 대통령은 영토 문제에 있어 양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영토 문제에 있어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선회. 전쟁 종결을 위해 분단 방법 역시 고려 대상에 있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영국도 러시아에 대해 제재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 수복에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해군과 평화협정의 의사를 보이면 되레 국을 인정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이며 영국은 열려있다는 제스처를 전달했습니다. 미국 역시 현재 상황에 속 떠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인력 소모를 고려한다면 러시아를 완전히 우크라이나에서 퇴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만약 군단 형태로 독립국을 우크라이나 내에 인정한다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소모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전쟁에 맞서 우크라이나 본국을 지켜냈다는 명분도 있기에 미국도 이 시나리오를 염두하고 있는 상황. 전쟁 지속을 원치 않은 이들 국가들 덕분에 러시아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고 최근에는 용병을 고용해 전선에 배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군대의 재정비와 전략 수정의 기회가 생겼죠. 영국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28일 SNS를 통해 러시아 민간 군사회사인 와그너그룹이 1000명이 넘는 용병을 배치 러시아를 대리해 전투에 나설 것을 알렸는데요. 와그너그룹 용병은 아프리카 일대에서 잔혹한 명성을 떨친 이들입니다. 2014년도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할 때도 모습을 드러내 병합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생긴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을 칠 병력을 모을 수 있었고 병력을 되돌려 중국을 향해 급습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박쥐 흉내를 내며 러시아를 배신하려던 중국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한 것이죠. 중국은 러시아의 편도. 그렇다고 미국의 편도 아닌 오중간은 영국에서 머물며 이득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굉장한 효과를 불러일으키자 이를 본 중국은 섣불리 전면에 나서 러시아를 도우면 자신도 큰일 날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깨달았죠. 그렇게 주위에서만 러시아를 도우며 미국의 눈치를 보는 행동으로 러시아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당연히 경제-군사적으로 많은 협력을 한 중국이 강력한 지지를 보내며 미국에 맞서 중요 동맹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 예측한 러시아는 중국에게 배신감을 느꼈죠. 이 와중에 미국은 러시아가 중국에게 군사 요청을 보냈고 중국은 병력과 물자를 보내 러시아를 도왔다는 폭로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중국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하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가짜 정보라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이와 관련해 러시아는 중국의 도움을 받았으나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하죠. 러시아는 여러 번 중국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하고 심지어 중국이 러시아의 공격을 틈타 영토 침략을 감행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고 하는데요. 가장 결정적인 계기는 중국 내부 문서가 밖으로 유출된 일이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사태 전문가 회의에서 중국 전문가들은 우리는 강 건너편에서 불구경만 하면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했는데요. 중국이 관망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푸틴은 군사 파견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현재 과도한 스테로이드 흡입으로 분노장애를 겪고 있는 푸틴은 주변 강요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중국 입장에서도 러시아의 갑작스런 습격에 대비를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중국 지역 침범을 용인하고 말았는데요. 시진핑 정부는 경계 태세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 문책성 인사를 단행. 러시아 주변 국경 경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어 수상한 움직임이 보이는 이들에 대한 발포 명령까지 나왔다고 하죠. 때마침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중국 안휘성시에서 열리는 아프가니스탄 주변국 외무장관 회의의 모습을 드러낼 것을 발표하며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러시아와 담판을 지을 계획이라고 하죠. 중국 정부의 싸늘한 태도 변화는 심각 미국 주재 중국 대사의 발언에 쌓일 수 있습니다. 그는 홍콩 펑황TV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에는 금지구역은 없지만 마지노선은 존재한다는 인터뷰를 보여 이전과는 다른 온도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진핑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직전 방중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자리에서 중국 러시아 우호에는 한계가 없다며 친분을 드러낸 것과 달랐죠. 중국의 도발에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선 러시아의성의 이런 푸틴의 저돌맹신에 과연 시진핑은 어떻게 대처할지 추후 중국의 대처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